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망보상금을 부가적으로 갖고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주객이 바뀌는 걸 수도 있죠. 네,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사실 저희 어머니세요. 사실 그렇게 생명보험을 조금 약간 맹신하세요. 그 생명보험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중동부에 있는 소비자분들을 직접? 네, 네. 만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중동부 쪽에 계신 분들 전화도 오기도 하고 하시는 말씀이 에이전트 분들한테 네. 나도 연금 준비를 좀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상의를 좀 하면 자꾸 생명보험을 권하더라는 거죠. 에이전트 분들께서. 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유튜브나 회사에서 권하는 상품들은 연금 상품이고 은퇴를 하기에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품들을 위주로 권해드리는데 자꾸 생명보험을 권하더라. 그래서 이제 불만이 좀 쌓여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명보험을 왜 권하는지 그런 걸 좀 조목조목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생명보험은 목적이 다른 거죠. 애초에 생명보험이라 하면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이 혹시 본인이 잘못되면 그렇죠. 갑자기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생명보험은. 네. 그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 외에 자꾸 연금 준비하는데 생명보험을 가지고 오퍼를 하더라. 어떤 상품을 가지고 그렇게 하냐면 캐시밸류가 적립이 되는 종신형 상품, 평생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홀라이프라는 것도 있고 네. 뭐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일반 트래디셔널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베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네네. 이런 종류 상품들이 구성이 그러면 뭐가 틀리냐? 저축성 종신보험인데 캐시밸류가 그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캐시밸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받냐에 따라서 상품이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컨셉은 어쨌든 캐시밸류가 그로가 돼서 그 캐시밸류하고 내가 불입하는 불입금하고 해서 종신 동안 내가 언제 죽든 가입자가 살아 계시다가 계속 돌아가신 계실 때, 경우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건데 네. 그 안에 이제 캐시밸류가 있으니 요거를 이렇게 빼서 쓸 때 좀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빼서 쓰는 거를 은퇴생활비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해보자.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오퍼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해가 쉽지가 않으시니까 많은 그렇죠. 정보가 들어가면 아마 좀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흐트러지실 것 같기도 해요. 상품이 굉장히 복잡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 딱 정해져 있죠.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캐시밸류를 빼서 쓰는 거는 거기에 있는 부가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네. 캐시밸류가 자라는 방식이 그냥 내가 넣은 돈이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처럼 고스란히 자라냐? 네. 그렇지 않죠. 그럼요. 생명보험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엮여 있죠, 그 안에는. 그렇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엮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험이 필요 없는데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나는 그냥 돈을 모으고 싶을 뿐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엮이면서 가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망보상금을 부가적으로 갖고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주객이 바뀌는 걸 수도 있죠. 네.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사실 저희 어머니세요. 사실 그렇게 생명보험을 조금 약간 맹신하세요. 아니 네. 맹신하는 목적이 있으시겠지. 네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생명보험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럼요. 네. 목적에 맞게 내가 그렇죠. 가입을 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은퇴 준비를 생명보험으로 하는 게 아주 나쁘냐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30대, 네. 40대인 경우에는 아직 부양 가족이 있으니까 사망보상금에 대한 필요성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돈도 모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은퇴를 위해서. 그런데 두 개를 다 따로 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니 얘를 가지고 가면서 얘도 좀 가져가자. 한쪽만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목적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30대, 40대는 생명보험을 유지하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60대보다는 확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는 돈이 쌓이는 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으니 고려해 볼 만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내가 세단을 타는 게 좋냐, 트럭을 타고 다니는 게 좋냐. 세단을 타게 되면 네. 안락감을 취하는 대신에 짐을 이송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죠? 트럭을 타면 짐을 옮기는 건 좋지만 안락함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적당히 컴프로마이스 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근데 60대 정도 되면 얘기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보험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내가 생명보험이 필요 없고 연금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생명보험을 권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의 상품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연금의 목적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 그렇네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봤어요. 네네네. 여기에 예를 보시면 1년에 12,000불, 한 달에 1,000불씩 불입을 10년을 하는 거예요. 네. 60세. 60세인데 이게 또 여자 남자가 또 틀려요. 오. 그래서 생명보험은 남자분이 여자분보다는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코스트 인볼브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죠? 네. 맥센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일 경우에는 캐시밸류가 조금 더 쌓이거나 보험료가 좀 싸죠. 남자분은 반대로 조금 보험료가 좀 올라가고, 비싸니까 네. 캐시밸류를 똑같이 돈을 넣어도 좀 덜 쌓이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다음에 60대에는 보통 이제 성인병을 하나씩 둘씩은 가지고 계시니까 네. 젊을 때 30대 40대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건강 등급을 받기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럼요. 어렵죠. 네. 최고 등급을 못 받으면 이게 또 비용하고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런 복잡한 면이 있어서 변수가 있네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계략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12,000불을 넣으시고 1년에 네. 10년 동안 불입을 하시면 생명보험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신 게 6,759불. 6,759불인데 이것도 난개런티죠. 네. 홀라이프, 유니버설 라이프, 인덱스 라이프, 베리어블 라이프 다 난개런티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홀라이프는 뭐가 난개런티냐면 회사에서 주는 디비든이 캐시밸류로 쌓이거든요. 네. 디비든이 난개런티예요. 그렇죠. 개런티 섹션이 있긴 하지만 그쪽은 개런티 섹션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고 사실은 난개런티를 보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디비든이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난개런티. 네.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는 것도 인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자를 받으니 그것도 난개런티. 베리어블 라이프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돼서 나오는 거라 네. 그것도 난개런티예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이게 리스크가 있냐 없냐, 안정적이냐, 뭐 조금 포텐셜을 더 가져가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상품 구성이 달려 있어서 어쨌든 제가 이 넘버를 드리는 거는 1년에 12,000불씩 10년을 넣으신 60세 분이 1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6,700불에서 좀 이자가 좀 잘 나오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네. 이자가 좀 덜 나오면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한 이 정도 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요? 적죠. 네. 근데 네. 이제 여기에는 생명보험 사망보상금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아, 네. 그죠? 한 20만 불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20만 불이 남으니까 그거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그냥 하실 수 있죠. 네네네. 나는 돈을 적게 받아도 되고 사망보상금이 내가 혹시 잘못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은 생명보험에 대한 기능을 염두에 두신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런데 이제 돈을 이렇게 받다가 보면 나중에는 사망보상금이 없어지죠 거의. 그래요? 예,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생명보험을 하기에는 이거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안에 미케닉이 있어요. 네. 뭐 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 이렇게 몇 분 안에 설명을 못 드려요. 네.
뭐 고민 있으시거나 뭐 방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블루앵커 열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연금에다 넣으면 이 원래 목적이 은퇴를 준비하려고 했던 목적이니까 네. 12,000불씩 한 달에 1,000불씩 1년에 12,000불 10년을 연금에 넣으면 그러면 얼마나 나오냐. 궁금한데요? 그죠? 네. 그럼 연금에 넣을 경우에 얘도 이제 개런티가 있고 난 개런티가 있는 두 가지 넘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개런티로 일단은 10년을 12,000불을 넣으시고 네. 11년째부터 1,130불을 라이프타임 개런티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보장을. 10,000불 이상을? 예, 그렇죠. 그러면 12,000불을 10번 넣고 네. 70세부터 60세 가입하셨으니까 70세부터 1,130불을 종신 보장 받는다.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이건 개런티니까 네.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냐? 네. 보시면은 15,000불 정도가 나와요. 15,000불이요? 네. 그러면 이제 렌즈로 볼 수 있잖아요. 네. 15,000불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퍼포먼스에 따라서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15,000불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그러면 뭐 저 100배 양보해서 10,000불과 15,000불의 중간 13,000불이라 그래 볼게요. 네. 13,000불 나온다. 그러면은 12,000불을 10번 넣고 11년째부터 네. 13,000불대를 라이프타임 종신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연금이고 그렇죠. 아까 그거는 생명보험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생명보험과 연금의 기능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뭔지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차를 살 때도 기능에 맞춰서 사야죠. 그렇죠. 네. 내가 세단을 살지 트럭을 살지 네. 아니면 그 중간에 패밀리 밴을 살지 이 용도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패밀리 밴이 편하게 운전도 하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싣고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네. 안락함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융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이 내가 취하고자 하는 바와 100% 부합하는지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 뭐 전문가가 물론 좋은 상품을 추천을 하겠지만 정말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